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각에 대해서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고 그걸 근데 뭐 사인 1280도 이런 것은 너무 귀찮으니까 거의 90도 안에 삼각비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각은 많이 질러놨어요. 일반 각으로. 그죠? 우리가 중학 때는 예각, 기껏해야 둔각, 삼각형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근데 한 바퀴 360도 뿐만 아니라 각은 충분히 많이 질러놨고 게다가 사용하기 편한 호두법도 한 바퀴가 그전에는 숫자로 표현하면 360이었는데 지금은 숫자로 표현하면 2밖에 안 되잖아. 2파이 이렇게 되게 사용하기 편한 그걸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시작해봅시다. 사인 x 사인 세타 이렇게 할까? 사인 세타.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밑변, 높이가 있으면은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높이의 비율이 사인이다. 빗변과 밑변의 비율이 코사인이다. 그 다음에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탄젠트다 라는 사실을 배웠죠.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지? 뭐 직각삼각형은 소중하니까 뭐 그래요. 직각삼각형은 소중하죠. 그래서 사인은 뭐 이런 느낌이지. 빗변하고 높이가 한 0.8배야? 이게 100%, 이게 80%야? 그럼 사인 값이 0.8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말 그대로 그 비율이야. 다 이보다 작겠지. 빗변이 제일 짝 먹으니까, 그치? 탄젠트는 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느냐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잖아요. 호도법은 각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 호의 길이로 표현하는 거. 호의 길이로 그렇잖아요. 그죠? 호의 길이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하기 때문이죠. 각이 2배면 호의 길이도 2배 되고 각이 1.7배면 호의 길이도 1.7배가 되니까 뭐 그거나 그거나 어버치나 며치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게다가 반지름 일자리를 사용하면 이 길이가 바로 그대로 고스란히 각이 되는 거고요. 그게 호도법이었어요. 그런데 부채꼴의 호와 대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이 있죠. 현. 현은 각이 2배가 된다고 해서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다루기가 힘들겠죠. 현의 길이. 30도의 현의 길이 얼마야?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다고 친다면 그렇다면 17도의 현의 길이 어떻게 돼? 하면은 30도의 호의 길이 뭐 알 수 있다고 했을 때 17도의 호의 길이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30도의 현의 길을 알았을 때 17도의 현의 길이 하면 뭐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게 공부했던 거죠. 그게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얘기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 옛날 뭐 인도에서 별을 관측할 때 별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별이 하루 중에도 움직이지만 뭐 한 1개월, 2개월 뒤에도 막 움직입니다. 위치가. 그 위치가 좀 많이 움직이면 별이 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좀 적게 움직이면 별이 좀 멀리 있는 거고. 이런 걸 뭐 연주시차고 하는데 요즘 과학때 그런 걸 배우나? 배웁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별까지의 거리가 이 별의 이동 거리하고 이제 관련 있는 거지. 그때 이제 이 직각삼각형을 좀 사용해서 하면은 빗변의 높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사인이 발전한다고 얘기해. 얘기하는데 이게 별이 이렇게 원운동하잖아, 그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현이에요, 현. 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도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어? 지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떨어져서 이렇게. 그럼 지름에 대해서 현의 길이 이게 바로 사인이에요. 이 원주각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동경을 보통 반지름으로 사용하니까 반지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반지름 가지고 이제 얘기하려면 이제 현을 절반만 가져야 돼요. 이렇게 가상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쨌든 이 현의 절반을 알면 별까지의 거리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 관계만 알면. 근데 비례하지 않아서 좀 연구가 많이 필요했던 거지. 어쨌든 현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거. 그게 바로 사인입니다. 근데 네. 별은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럼 과학 시간에 좋아요. 설명해 줄게요. 하늘에 보면 별이 뭐가 가까워 뭐가 뭔지 잘 안 느껴지죠. 그죠? 네.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별이 다 같은 거리에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걸 천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별은 뭐 가까운 것도 있고 먼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있기도 하고 여기 있기도 합니다. 별은 제자리에 막 있는데 여기서 보면 별이 여기 찍히고 여기서 보면 별이 여기 찍힙니다. 멀리 있으면은 별이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힙니다. 아무래도 좀 좁게 보이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별은 안 움직이죠. 지구가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네, 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의 어원이 근데 이제 현의 절반이어서 절반 이게 사인의 어원이에요. 네, 처음에 뭐 인도에서 시작을 해서 인도어로 뭐 절반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아랍어로 넘어오면서 힌디어 쓸 자신 없고 아랍어로 넘어오면서 또 넘어왔는데 이게 새로 생긴 용어여서 거기 근처에 많은 그런 말을 갖다 썼나 봐. 그게 뭐였더라? 이런 거였나? 이런 거였지 뭐였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아랍이 그 수학이 많이 발전한 거 아니죠? 그 아라비아 숫자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아랍어는 모음이 3개밖에 없대요. A, I, U. 그래서 모음을 보통 생략으로 썼나 봐. 그래서 유럽 쪽에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보통 제2로 표현되던 단어가 이거였나 봐. 그래서 이걸 지도에 쓰는 라틴어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 뭐 움푹 들어간 이런 부분, 뭐 바다에서 만 같은 거 아니면 옷 주름 이런 거 그런 것에 해당하는 말이 사이너스였나 봐. 그래서 사인이 됐다는 슬픈. 네. 근데 너무 옛날에 오해에 비롯됐지만 그때부터 이걸 현에 대한 것을 사인 하다 보니까 지금 못 고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로 생각해서. 그래서 사인은 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네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도 있죠. 그러니까 각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각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걸 네 직각삼각형 뭐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계는 이해각인 거고 넘어갔을 때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럴 때 이제 수학은 일반화라는 걸 쓰는 거죠.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이 끝점의 좌표가 사실 밑변과 높이거든. 그잖아? 그리고 비율이 그렇다시피 호소에서도 그랬지만 기준이 1이면은 되게 쉬워. 기준이 1이면 기준이 1이면 이게 코사인이야. 이게 사인이고. 그치?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좌표를. 단위원 위의 좌표를. 네.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 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 값을 중학교 방식으로 생각하기 힘들지만 얘도 x좌표, y좌표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앞으로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으로 하겠어 라고 그냥 하는 순간 네 모든 각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고2 수원 여기 상타함수에서는 사인을 빗변분의 높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코사인은 x, 사인은 y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기하 변산도 있으니까 잠깐 얘기하자면, 네. 이 녀석의 그림자가 여기에요. 네, 정사형이라고 기하에서 배우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코사인은 x값, 근데 내 그림자. 그 다음 사인은 여기. 거울이 있으면 거기 비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y값, 이게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탄젠트는 무엇이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y. x분의 y는 그 비율은 기울기를 의미하죠. 탄젠트는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것이 너무 다양한 거야. x분의 y니까. 이걸 굳이 r분의 a분의 r분의 b여서 r 안에 없어서 a분의 b니까 맞아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다시 코사인 x, 사인 y, 탄젠트는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어요. 그럼 왜 이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1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됐네요. 코사인이 x고 사인이 y니까 단위원의 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피타고라스예요. 밑변분의 높이는 1. 이거. 자, 그 앞쪽 내용 끝났어. 앞쪽 내용은. 앞쪽 내용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뒤쪽 내용 해줄게. 문제를 보자. 아, 그리고 여기 상함수 부호 얘기 나오거든. 맞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다라고 나오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 다 양수니까 올사, 탄, 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얼싸, 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올싸, 탄, 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표가 이렇게 y가 위에서 양수니까 사인이 여기서 양수인 거고 코사인은 오른쪽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양수인 거고 탄젠트는 기울기가 여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양수인 거니까 네, 유치하게 이렇게 외우지 말고 x, y 기울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178페이지 이문제 1번. 네,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는 단위원을 그린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일을 가리키는 동경 하나를 표현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60도쯤 되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5시 정도가 되겠죠. 3시, 4시, 5시 정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에 그냥 좌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빗변기가 1이니까 여기는 1대 2대 루트 3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길이는 2분의 1 되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이게 탄젠트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점을 하나 주고 이 점까지 그은 동경 마이너스 4, 마3이면은 마이너스 4, 마3? 잠깐만 이 정도 되겠다. 여기 반지 5짜리 와있다. 단위가 아니고 동경 5p 네 이걸 답으로 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이것에 5분의 1 되는 원을 그려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삼각함수는 비율이고 각이 똑같으면 그래서 여기가 1대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2였다면 이게 10이면 여기가 10루트 3이고 이게 20이 되겠지.
길이는 달라도 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닮음의 성질이죠.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게 x잖아. 이게 코사인이야. 이게 사인이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제곱의 합이 1이 되게 좀 맞추시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A, B가 있대. 이것도 이제 그 기하에서 벡터 배운 사람들은 이미 했겠지만 이것의 제곱의 합이 1이 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두 개를 밑변 높이하는 그 빗변을 말에다 깔아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면은 1이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서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래에다가 5를 깔아주면 돼요. 그럼 이제 제곱의 합이 1 됩니다. 그럼 이게 사인이에요. 아 이게 코사인 x가 이게 사인 그런 겁니다. 탄젠트는 그냥 x분의 y 4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익히 문제 2번에 1번은 탄젠트 하나 주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라고 이렇게 하나 주고 사인하고 코사인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거 3, 3면이라고 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다 그거 그 3대 4대 5다 3대 4대 5 그럼 사인은 5분의 4고 코사인은 5분의 3이겠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 3면에서 여기서 x 부호는 어떻게 돼? y 부호는? 네. 뿌뿌 마뿌 마마 뿌마 기억하지? 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절대값은 방금처럼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구해버리고 그 다음에 부호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이해되냐? 네. 좋아. 3, 3면이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13분의 10이야. 사인하고 탄젠트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하냐? 13분의 12 코사인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럼 이게 5잖아. 그치? 사인은 13분의 5 탄젠트는 12분의 5 3, 3면이니까 뿔 이렇게 하면 그냥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어 1,2 코사인 사인 탄젠트 구해봐 하면 여러분 코사인 얼마일까요? 네, 루트 5분의 1 사인은 루트 5분의 2 탄젠트는 2 1,-2면 뭐가 달라질까요? 2가 달라지겠지 뭐 알겠어? 좌표니까 이 좌표나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나 삼각비는 똑같다고 동경이 똑같으니까 가르침 방향이 좌표로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사선면이니까 코사인 빼고 다 무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좌표 구호 그대로 살리면 됩니다. 좋아요. 코사인이 3분의 2인데 사선면 사인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분의 3이면 여기 얼마야? 루트 5? 그럼 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그렇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 쿨하게 그냥 한 바퀴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익히 문제 3번으로 가시면 네. 삼각함수의 관계하면 제곱의 합이 1인 거하고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인 거하고 그냥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문제 3번에 1번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은 2를 보여라 라고 하면은 보이면 됩니다. 가운데 하나 없어질 테고 사인 제곱 2개 코사인 제곱 2개니까 제곱의 합이 1이니까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 사인 4제곱 빼기 코사인 4제곱이 1-2 코사인 제곱인 것을 보여라 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합쳐공식이 될 테고 이게 1이니까 이게 이거냐고 물어보는 거고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인 것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인 거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뭐가 지나가냐?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다가 1 빼기 사인 제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2 사인 제곱 빼기 1 되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한번 이런 관계 때문에 제일 흔하게 쓰는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1 빼기 사인 제곱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1이야. 그럼 이제 여기는 탄젠트 네. 네, 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읽겠다고? 좋아요. 갑시다. 자, 이게 1 빼기 사인 제곱하면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곱해서 1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막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때 이게 경험이 없으면 감이 안 오는데. 이거까지 이 페이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시원하게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하자. 그래야겠다. 자, 이렇게 합시다. 에이씨. 자, 이 얘기 합시다. 그거 있어요. 이거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데 수원 수투 다 끝나고 나면 그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데 그때 가서 꼭 배울 필요는 없고 탄젠트 분의 1 역수 함수가 삼각함수가 있어요. 역수 삼각함수. 이건 높이분의 밑변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분의 1도 이거 역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밑변분의 빗변이 되는 거죠 거꾸로. 사인 분의 1 이렇게 있어요. 네. 대답하니까 그냥 알아둡시다. 얘는 코탄젠트라고 코탄젠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시컨트라고 있습니다. 시컨트. 얘는 코시컨트 맞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이렇게 세 글자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만 씁니다. 코트? 이렇게 안 읽어요. 코탄젠트라고 읽어요. 네. 예전에 어떤 부상 과외하는데 이거 코스라고 있다고. 코스 이렇게. 되게 매력 있었어요. 코스. 이거는 세크 아니고 시컨트라고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세 개만 있지만. 근데 이거는 앞에 세 개 남기면 이제 곤란해지죠. 코사인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CSC 이렇게 코시컨트 이거 이름만 좀 기억하세요. 왜 그걸 하냐면은 그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이 1 이것의 이제 응용 버전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었을 때 코사인 제곱 나누면 여기가 1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죠? 탄젠트 제곱이 돼요. 얘가 코사인 분의 1이 되죠. 코사인 제곱분의 1. 그래서 여기가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똑같은 말이고요. 근데 알아두면 좋은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감흥이 생기는 그 공식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당연히 양변 사인으로 나눈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1 될 테고요. 여기가 사인분의 1이니까 그 코시컨트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코세븐의 사인이고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이것의 역수니까 코탄젠트가 된다. 이거 이제 제곱관계라고 해요. 제곱관계. 우리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그냥 이 정도로만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빼기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1 빼기 코사인 제곱 이 정도만 귀엽게 생각했다면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어떻게 할지 사실 감흥이 없거든요. 자, 근데 이걸 굳이 소개한 이유가 외우기 쉬워서 누가 자기 블로그에 올렸는데 선생님 그거 빵 터졌어요. 보세요. 한 번 타면 시커멓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나 그때 안 잊어먹어요. 네. 이거 고3 때 배우는 건데 그때까지 안 잊어먹을까? 한 번 타면 시커멓다. 근데 이걸로는 웬만하면 안 터지지. 콤보였어요.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커멓다. 코탄젠트 코시컨트 그렇게 되거든. 네, 그래서 잘 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한 번 타면 시커머니까 코사인분의 1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1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고 그래서 이래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데 해설 보면 되게 길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4번은 딱 봐도 1 빼기 사인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뭐 그냥 해설처럼 해도 되는데 1 빼기 코시컨트 제곱 1 빼기 시컨트 제곱이거든.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거 두 개 잘 바꾸면은 1 빼기 코시컨트 나옵니다. 그죠?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거 대신에 한 번 타면 시커멓다 그걸 집어넣든가 탄젠트 제곱을 넣고 여기는 한 번 타면 시커멓다 코가 시커멓다 그걸 집어넣든가 이렇게. 그럼 1 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코탄젠트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이렇게 막 나오겠지. 근데 이게 되게 역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보인다고. 이거는 그 공식 외우는 난이도에 비해서 효과가 좀 괜찮은 편이어서 그냥 지금 미리 알아두세요. 네. 이 문제 4번은 사인과 코사인을 주고 질문이 사인 코사인은 2번 질문은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은 3번은 사인 빼기 코사인은 이런 식의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질문 구조가 뭐냐면은 별 말이 없어도 이걸 알고 있다고 푸는 거예요. 어떤 거가 비슷하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주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보통은 합과 곱을 주고 제곱의 합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본 구조인데 여기는 별 말이 없어도 곱을 알거든.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조건이 두 개 있어야지 하나 나올 수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하나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합과 제곱을 알면 곱을 구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삼각함수를 빙자하는 그냥 수학상 변형공식 문제입니다. 뭐 지수 파트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죠? 네. 얘는 이렇게 보는 거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죠.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는 이 질문 아니죠? 알파 베타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이거 질문하는 거. 그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이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그냥 역수겠죠. 얘는 뭐 아시겠지만 뭐 마이너스 2
4사인 코사인 하고 루트시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네. 뭐 그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 문제 4번은 그런 겁니다. 이 문제 5번으로 갑시다. 이 문제 5번은 더 노골적으로 근각계산을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걸 알 수 있고 별 말이 없어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 것을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a 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3분의 a가 사인 코사인이니까 곱을 구하여라 그런 식의 질문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세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변형 공식 질문입니다.